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2017년 9월 1일 금요일 아침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을 열었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 나온 9개 중앙일간지 헤드라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향신문.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역사에 무지했다. 자진사퇴 거부. 다음은 국민일보. 통상임금 직격탄. 기아차 1조 원 부담. 계속해서 동아일보. 현재 중학교 3학년생 세 과목 배우는데 수능은 옛 과목으로. 초유의 엇박자 혼란. 이번엔 서울신문. 강원대학교 생리대 성분만 분석했다. 생리대 유해성 발표 날림이었다. 그리고 세계일보. 수능 개편 1년 유예. 정치 논리에 밀린 교육. 학교 현장만 혼란. 아울러 조선일보. 통상임금 복불복 판결에 떠는 기업. 또 중앙일보. 죽음의 100조 2대. F-35B 넉 대. 한반도 하늘의 첫 동시 출격. 이제는 한겨레. 수능 개편한 1년 연기. 학생부와 한꺼번에 수술.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수능과 고등학교 입시 개편 동시 폭탄. 중학교 2학년생 패닉. 이상 오늘의 9개 중앙일간지 헤드라인 짚어봤습니다. 9월 1일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첫 방송 인사 올리겠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용민입니다. 매일 아침 6시 20분 빠르고 품격 있는 뉴스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용민 씨와 함께할 성우 은정입니다. 예. 옆에서 발빠르게 보좌해서 네. 빠르게 품격 있는 뉴스를 잘 전달하시도록 많은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성우 은정 씨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예. 자, 그럼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첫 번째 시간 달려보겠습니다. 은정 씨. 교육부가 수능 개편안 발표를 1년 유예했는데 이에 대해서 신문들이 많이 주목하고 있군요. 네, 동아일보, 한겨레 그리고 한국일보가 일면 헤드라인으로 꼽았습니다. 수능 정책이 바뀌면 온 나라가 춤추게 되지요. 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서 지금부터 40분 동안 알찬 뉴스를 엮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자로 의견 보내실 수 있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이제 오늘 날씨 알아보고 잠시 후 상세하게 오늘의 신문 살펴볼 텐데요. 기상청에 최혜윤 리포터가 나가 있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뉴스브리핑 날씨 정보입니다. 새로운 달의 시작인 오늘입니다. 벌써 2017년도 4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은 17.3도 보이고 있고요. 그 밖에 전국 대체로 20도의 아래의 기온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후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기온이 29도, 청주 28도, 광주는 30도까지 오르면서 다소 덥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 있지만 남부지방은 구름 많이 끼어 있고 영남 동해안은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는 곳 있는데요. 앞으로 경북 동해안은 아침까지 5mm 미만의 비가 내린 뒤 그치겠고요. 경남 동해안에도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이번 주말 내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에는 쌀쌀하고 낮 동안에는 다소 더운 날씨가 계속되겠고요. 또 다음 주 월요일 제주도를 시작으로는 화요일에 전국적인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 최혜인이었습니다. 고민을 넣어주는 친구 쇼앤침대. 쇼앤침대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편안한 저자리의 친구 쇼앤침대. 그렇게 편안하니? 업계 최초 2주 체험 정책으로 유명한 쇼앤침대. 더 편한 천연 통가죽 면피 소파도 출시하였습니다. 전시 체험장으로 오세요. 더 많은 혜택이 기다립니다. 어디에 있다고? 딴지마켓에 있네. 요즘 하늘색이 참 예쁘죠? 우리가 힘을 모아 바른 소리를 외치니 하늘도 예뻐집니다. 이렇게 맑은 가을, 몸을 위한 좋은 습관 새싹당 콩차 한 잔 어떠세요? 추석 선물에도 부담 없는 새싹당 콩차 티백 2+1은 계속됩니다. 이제 인터넷에서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를 검색하세요.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1288. 내 몸의 적폐청산 새싹당 콩차. 반지 벤지 반지 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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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빤지
벤지. 반지. 벤지. 반지. 벤지. 반지? 벤지. 오빠 나랑 무슨 게임 할 거예요? 벤지. 벤지. 빤빤지. 오빠는 마법사 업데이트.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온세 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오늘의 이슈를 맛깔나게 요리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저 김용민이 따끈따끈한 오늘의 뉴스로 여러분의 세상을 밝혀드리겠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네, 첫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바른정당 이해훈 대표가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 사업가가 이해훈 대표에게 수천만 원대의 현금과 명품을 건넸다, 이렇게 주장한 건데요. 이해훈 대표의 해명이 나왔죠? 네. 이에 대해서 이해훈 대표는 빌린 돈은 모두 갚았고 명품은 돌려줬다고 해명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차용증을 공개할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해훈 대표의 공식 입장 발표 들어보시겠습니다. 의도를 갖고 접근을 해오는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고 제대로 차단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청탁이 있었다든지 어떤 대가라든지 그런 얘기에 돈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확실히 드리고요. 이미 다 완납을, 모든 돈을 다 갚은 지가 아주 오래전 일인데, 오래됐는데도 다 갚고 나서도 이제 부당한 금품 요구를 계속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었고, 들어줄 수 없다고 이제 응하지 않았죠. 그럼 또 현직 정치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저와 똑같은 수법으로 많이 그렇게 하셨다고 들었고. 하지만 이 사업가는 이해훈 대표에게 건넨 6천만 원 가운데 일부만 돌려받았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해훈 대표가 차용증을 써준 적도 없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이 사업가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상은 YTN이 보도한 내용이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최근 2급과 3급 간부 30여 명을 교육연수 이 명목으로 발령 처분했습니다. 좌천성 인사가 대거 단행된 것인데요. 이들은 A반, B반으로 나뉘어 국정원 산하의 정보대학으로 인사 조치됐습니다. A반과 B반, 이건 왜 나눈 걸까요? B반으로 나뉜 10여 명은 개인 비위에 관련됐다고 하고요. 나머지 A반 20여 명 중에는 추모 전 국내 정보 수집국장과 가까운 인사들이 대거 포함돼 있었습니다. 추모 전 국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고,
무엇보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라인으로 알려졌죠. 이번 조치는 국정농단 연루자들을 일선 업무와 승진 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민에게 정치 공작을 벌였던 국정원. 환골 탈태로도 부족하지요. 분골 쇄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정원 관련 소식도 볼까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얼마 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국정원 직원을 동원해서 선거와 정치에 개입한 혐의가 인정된 건데요. 책임자 한 명 처벌하는 걸로 국정원 개혁 다 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자기들끼리는 회사라고 부릅니다. 회사의 기강을 새롭게 세워야 할 텐데 그래서 이 인터뷰가 주목됐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원세훈 원장 재임 당시에 뭐 자살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실렸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명 이내입니다. 직원들이 박찬주 전 대장 부인의 갑질 이런 걸 보면서 원전 원장 부부에 비하면 경미한 수준인데 그러고 얘기를 했을 정도로 직원들에게 한 짓을 들으면 아마 기함을 할 겁니다.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 부부가 쓰는 그 냉장고에서 물을 마셨나 봅니다. 그랬더니 그 냉장고에 자물쇠를 채우질 않나. 텃밭을 잘 갖고 오라 하니까 직원들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고급 간부가 직접 호미를 들었다. 아마 개를 되게 사랑하는 것 같아요. 강아지를 되게 사랑하는데 그 강아지 관리 때문에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고 개가 도망가가지고 거기 경매가 넓으니까 뭔가서 그냥 직원들이 일하다 말고 개 찾으러 가고. CBS 라디오 인터뷰였는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기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간첩이 아니라 반려견 잡으러 다녔다니. 예. 하긴 국가공무원인 국정원 직원을 불법 행위에 동원했으니 원세훈 원장 부부에게는 국정원 직원이나 또 반려견이나 별 다를 바 없는 신세였던 것 같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 과정에서 무차별적인 학살의 핵심 증거가 될 헬기 사격. 네, 이 헬기 사격을 둘러싼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설마 우리 군이 정말로 광주 시민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살상했을까? 한겨레 신문이 진실의 또 다른 단서를 알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네, 한겨레가 1980년 5월 27일 작성된 전투교육사령부의 작전 일지를 확보했습니다. 이 작전 일지에는 04시 51분부 3여단 무장헬기 지원 요청이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공수 특전부대인 3여단이 육군항공단에 무장헬기 지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또한 이 문서의 수화자란에는 항공연락장교 05시 35분 지원이라고 적혀 있어서 이 헬기가 실제로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사실은 5.18 항쟁 당시 옛 전남도청에서 저항했던 시민군 김인환 씨의 증언과도 일치합니다. 김인환 씨는 5월 27일 새벽 옛 정남도청 후문에서 헬기 사격으로 친구인 서우빈 씨가 숨지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밝혔었습니다. 자, 이 문서가 어떤 점에서 의미가 있느냐? 공수부대가 무장 헬기 지원을 요청한 사실, 이 사실을 확인시켜준 최초의 문서인 것입니다. 생활필수품이죠. 생리대. 여기서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소식에 놀란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그런데 논란을 잠재워야 할 행정당국이 민간연구팀과 견해차를 드러내면서 논란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네, 강원대 김만구 교수 연구팀은 여성환경연대의 의뢰로 생리대의 독성물질 검출을 실험했는데요. 그 결과 시중에 판매 중인 생리대 10개 제품에서 모두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요. 예. 그런데 지난달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시험 결과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대 김만구 교수는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가졌는데 김만구 교수는 식약처의 공격이 맥락이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위해성을 밝힐 기초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라서 기준 마련을 위해 활용하라고 시험을 한 거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예. 이런 가운데 실험을 했던 강원대 측이 생리대의 유해성 여부를 판단한 적은 없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더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예. 추가로 유해성 검증을 거쳐야 했는데 그런 과정 없이 생리대가 유해하다는 내용으로 섣불리 발표됐다는 겁니다. 네, 어제 대한의사협회 역시 강원대의 실험 결과가 인체의 유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전문가들이 판단하기 어려우면 비전문가들은 판단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예, 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네네. 이상은 한국일보와 서울신문 보도였습니다. 어제 가수 고 김광석 씨의 죽음을 추적하는 영화 김광석이 개봉했습니다. 네, MBC 해직 기자였고 영화 다이빙벨의 메가폰을 잡았던 이상호 감독이 두 번째로 만든 영화입니다. 이상호 기자가 어제 TBS 라디오에 나가서 고 김광석 씨의 죽음이 100% 타살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김광석 씨 부인 서혜순 씨의 소행이다 이런 견해인데요. 인터뷰 내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뭐 스포일러가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여자관계 때문에 사망했다. 자살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반대더라고요. 이를테면은 서혜순 씨가 김광석 씨를 만나기 전에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 그리고 애도 있었다. 심지어 애를 낳아서 죽였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지인분들이 사실 그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저처럼 소송을 각오하지 않으면. 뭐 취재된 팩트고 그리고 현재 공소시효가 만료됐어요. 그래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부인께서 저한테 소송을 걸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훔쳐서 어떻게 그러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하실 수 있는데 당시 현장에 전과 10범 이상 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부인의 오빠가 계셨다. 이상호 감독은 팩트를 자신하고 있는데요. 김용민의 뉴스브리핑은 이상호 감독에 의해 범죄 당사자로 지목된 분들의 반론을 기다립니다. 김용민 파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13년 1월 고영주 변호사. 저는 문재인 후보도 이거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적화되는 건 그야말로 시간 문제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논란이 된 직후인 2015년 10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자격으로 국회에 나온 고 변호사. 새정치연합 전병헌 의원에게 추궁당하는데 그 문재인 대표에게도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사실이 있죠?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확신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다르죠. 말장난하지 마시고요. 네. 제가 확신하고 있다는 거하고 그 사람을 공산주의자라고 규정하는 거고는 다르죠. 사실로서 말한 것이라고 하면 죄가 될 수 있지만 의견을 밝힌 것이라고 하면 죄가 될 수 없어서 이렇게 말한 듯 법률과는 달라도 뭔가 다른 듯 실제 어제 재판정을 나와서도 달라붙는 기자들에게 답변을 강요하지 말라며 이렇게 하면은 이 강요죄 되는 거 알죠? 억지로 강요하는 게 강요죄예요. 자, 2013년으로 돌아가서 고영주 변호사의 주장은 과연 팩트에 기반한 것인지 알아보자. 그 불임 사건에 문재인 후보도 변호사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적 간첩 조작 사건인 불임 사건의 변호사였나. 피해자인 고우석 씨가 2015년 CBS 라디오에 나와서 문재인 변호사님이 언론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게 82년 중반입니다. 저희들 사건이 다 끝나고 난 뒤였기 때문에 사법연수원 시절이었겠죠. 피의자가 저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검사님한테 조사를 받고 있지만 곧 공산주의 사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검사님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했었어요. 또 하나, 불임 사건 피의자가 고영주 검사에게 이런 말을 했나. 피해자인 고우석 씨의 답. 처음에는 자기가 누구에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불임 사건 조사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 영화가 화제가 되면서 저희 이제 그 관련자들의 근황이 쭉 알려지면서 이상록 씨가 사망했다는 얘기를 이 사람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상록이라는 특정을 하는 거예요. 이상록 최병국 검사가 전부 조사를 했어요. 최병국 씨가 그런 얘기를 한다면 그래도 개연성이 뭐 몇 프로라도 있지만 고영주 씨가 그 사람은 법정에서 말고는 이상록 씨를 개인적으로 만날 일이 없었어요. 전혀. 고영주 씨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불임 사건은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바로 변호인 당시 송우석 변호사가 거짓 증언을 하는 고문 경찰에게 했던 호통. 진실을 얘기하라. 그게 진짜 애국이야.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아침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의견 보내주신 분들 계신데 오늘은 첫날이라서
기업 축하 문자를 많이 보내오셨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5972 쓰시는 분, 저의 첫 방을 들으려고 새벽에 일어나서 본방 사수하고 있습니다. 자리 잘 잡으라고 이렇게 격려의 말씀 보내주셨고, 소영이라는 아이디 쓰는 분, 멀리 영국 옥스포드에서 한국 날씨를 들으니 한국에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멀리 영국에서 좋은 방송 기대합니다. 라고 해주셨고, 뒷번호 4744 쓰는 분, 반가운 목소리네요. 아침을 시작하는 시간에 딱딱한 정치 얘기를 재미진 사이다로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은혜님, 이젠 타방송을 들을 이유가 없다라고 해주셨고요. 최고가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타방송 프로그램 이름을 얘기하셨는데, 네, 비교 대상이 되는 것이 상당히 좀 불쾌합니다. 아, 그렇군요. 농담입니다. 예. 표성은님, 첫 방송인데 자연스럽고 좋다고 하셨고, 우리 김지만님은 은정님 목소리가 아주 예쁘다면서 호흡이 좋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보경님도 축하드립니다. 알람 맞춰 놓고 일어나서 듣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여러분의 뉴스 알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기다립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는 무료로 글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언론의 암흑기, 당신의 뉴스 길라잡이, 김용민 브리핑. 생방송은 S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고릴라와 서울, 인천, 경기 FM 103.5 SBS 러브 FM, 부산 FM 105.7 KNN 러브 FM으로 아침 6시 20분부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 전달자 김용민, 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만나보세요.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 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아,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 돌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네.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개발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에 3가지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문의는 1522-6648, 1522-6648 혹은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유산균은 똥만 잘 싸게 해주는 게 아니야.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그런데 아무 유산균이나 사 먹으면 되겠어? KOA팜의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봐.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하루 한 알만 먹으면 프리미엄 생균 100억 마리가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거야. 후덜덜 100억 마리? 빨리 먹어봐야지. 네이버에서 KOA팜을 검색하시거나 EJ몰에서 찾아주세요. 문의 전화는 010-5220-7924.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의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내PR!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내PR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내PR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내PR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기분 좋다고 쓴 3차 술값 20만 원. 택시에서 떨어뜨린 핸드폰 액정 수리비 15만 원. 내 옆 나란히 누워있는 피카츄 인형 5개. 문자 목록에서 발견한 옛 여친에게 보낸 문자. 자니? 그렇게 싫어한 건 아니었는데 전화는 왜 한 거지, 김 부장한테? 술친구만 먹었어도! 후회하지 않게, 후회할 일 없게. 살아서 집까지 술친구. 재구매율과 후기가 좋은 술친구물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 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매일 아침 6시 20분에 찾아오는 당신의 정직한 뉴스 보조하관 김용민이 읽어주고 짚어주는 친절한 브리핑 타임. 뉴스 브리핑 계속해서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을 며칠 전에 발사했지요. 이로써 남북 관계가 대화 국면으로부터 더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 몇 명이 만약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할 경우에는 우리도 자위권적 핵무장 선언을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이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국가안보를 미국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핵 확산 금지 조약인 NPT를 탈퇴하고 핵무장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CBS 라디오에 나와서 했던 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미 동맹은 정말 우리에게는 소중한 안보 자산이죠. 그렇지만 우리 국가의 운명을 언제까지나 동맹국에게만 의존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미국의 핵우산 보호에 있지만 비가 올 때마다 옆집 가서 우산을 빌려올 수 없는 거 아니냐. 핵우비를 입어야 될 상황도 우리가 올 수도 있다. NPT 10조 1항을 보면요. 그 가입한 국가가 심각한 비상사태에 직면했을 때 탈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도 3개월 전에 통고만 하면 됩니다. 남한의 단독 핵무장, 이걸 주장하고 있는 건데 이걸 미국이 허용할까요? 그리고 지금 북한이 받고 있는 국제 제재를 우리도 똑같이 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겁니다. 단독 핵무장을 하게 되면 또 일본을 비롯한 주변 나라의 핵무장을 자극할 것이고 나아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규탄해온 우리로선 논리적으로 더욱 궁색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장 자유한국당의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군부 독재를 미화했다는 의혹과 극우 친일 성향의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졌다는 그런 논란에 휘말렸는데요. 이에 대해 박성진 후보자가 어제 서울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의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성진 후보자는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는데요. 본인이 역사에 무지해서 생긴 일이라고 했지만 부족해도 국가에 공헌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안 물러나겠다는 뜻이죠. 예. 박성진 후보자의 발언 들어보시죠.
저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에 건국과 정부 수립이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뉴라이트라는 말은 제가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념적인 색채나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편향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명 철회에 대해서는 그럴 생각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제가 국가에 공헌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향신문이 사설을 통해서 박성진 후보자의 지명이 철회돼야 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 독재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독재였다, 이렇게 두둔했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치 철학에 대해서는 조국 근대화에 대한 열망으로 평가하며 유신을 예로 들었던 점, 이 점으로 봐서는 문재인 정부의 장관감이 못 된다라는 지적을 한 것입니다. 조선일보 사설도 볼까요? 네, 조선일보는 이면에서 다른 견해를 제시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긍정적으로 본 죄라는 제목의 기사로 말인데요. 이 조선일보는 좌파의 이념 공세에 박성진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자청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한 기업 대표의 발언이라면서 이 말을 인용했는데요. 내 편, 네 편으로 이념 가르기가 얼마나 한가한 소리인지 알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장관의 역사적인 인식은 썩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 같은데 박성진 후보자는 나는 이념을 잘 몰랐다, 이렇게 밝혔죠. 법원이 기아자동차의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기아자동차 노조는 지난 2011년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사측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승소한 것인데요. 기사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기아차가 노동자들에게 4,20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즉시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2010년 이후에 최저 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3분기 역시 적자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아차 노조 역시 반발하고 있는데 최저 실적 문제는 외교 문제에서 비롯된 것인데 당연히 받아야 할 노동자들에게 전가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국 금속 노동조합 기아자동차 지부 송성우 부지부장의 TBS 라디오에서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3분기 영업이익이 문제되는 것은 예교적 문제로 인해 발생된 이제 중국 공장의 문제,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지금 자동차 산업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 유축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이것 때문에 받아야 될 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노동조합으로서는 동의받기가 어렵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서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사설은 다소 다른데요. 우선 조선일보 사설부터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조선일보의 사설입니다. 이번 판결로 기아차가 실제로 추가 부담하는 인건비는 1조 원에 이른다. 기업 이익이 연구개발과 신규 투자가 아닌 임금으로 가면 그 기업의 미래가 어찌 될지는 분명하다. 기업하기 힘든 나라는 결국 국민이 살기 힘든 나라가 된다. 한겨레 사설도 보겠습니다. 네, 한겨레 사설입니다. 기아차 사측이 소송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지난 6월 금속노조는 소모적인 소송전 대신 연대 기금을 만들자고 기아차 측에 제안했는데 연대 기금을 만들어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간 단축, 그리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사용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이제라도 사용자 측이 금속노조의 제안을 받아들여 비정규직 남용과 장시간 노동으로 이익을 내온 잘못된 경영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 네, 이상은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시각차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아서 비정규직 전환을 사실상 지시했지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첫 대상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목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 공사 사장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공언했는데 이게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위약금 때문인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이 기존 외주업체와 맺은 용역 계약을 깰 경우에 막대한 위약금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지난달 기준으로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직원 모두 9,900명입니다. 이들이 소속된 60개 외주사들은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계약금의 약 5%에 해당하는 이윤, 그러니까 약 190억 원의 위약금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위로금 명목의 위약금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일부 업체는 이미 소송에도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외주 업체의 계약 만료 시점은 2020년 말까지로 무려 3년 이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예. 비정규직이 대부분 외주 업체에 소속돼 있다 보니까 네네. 이 외주 업체에 있는 노동자들을 공사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외주 업체와 어쩔 수 없이 용역 계약을 깨야 하는 것인데 여기서 발생하는 위약금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인천공항에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어떤 입장인가 들어봤더니 집단 소송을 최소화하라. 이런 원론적인 지침만 내렸다고 하는군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율이 아쉽습니다. 교육부가 대학 수학능력시험 개편을 1년 유예하기로 최종 결정했지요. 그 주요 내용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은 현재 수능 체제로 시험을 보고 중2 학생부터 개편된 수능을 치르게 되는데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입 전형을 학생부와 수능 위주로 단순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학생부 종합 전형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대학에서 학교 생활기록부와 추천서, 면접 결과 등을 보고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인데 이 정성평가 요소가 많다 보니 스펙을 많이 쌓아줄 부유한 부모를 둔 학생에게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금수저 전형이다. 이렇게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상곤 부총리는 대입평가 기준 정보를 대학과 협의해서 공개하고 또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중3부터 적용한다고 했는데 중3에게 적용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좀 더 검토할 거리가 많다. 그래서 중2부터 시행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네. 일선학교 학생들의 혼란,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이 혼란을 줄여야 하는 과제도 떠안게 되었습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표적인 재벌 개혁론자지요. 하지만 모든 대기업들에게 매서운 잣대를 들이대자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딱 4개 재벌, 즉 삼성, 현대자동차, SK, LG부터 바로 세우자 이런 입장인데요. 김상조 위원장이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했네요. 주목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4대 재벌, 오는 12월까지 긍정적 변화의 모습이나 개혁 의지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 구조적 처방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것인데요. 나머지 기업도 안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재벌 일감 몰아주기 조사와 관련해서도 한마디 했기 때문입니다. 총 45개 그룹에 대한 기초적인 서면 실태조사 결과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잠재적 조사 대상 그룹이 2자릿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나가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삼성 후계 구도가 완성됐음을 조목조목 짚었던 주인공이죠. 그래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대해서 말한 부분이 주목이 됐는데요. 이런 말이었습니다. 변호인단 말만 듣고 소송 전략을 완전히 잘못 짰다. 결과적으로 유죄 판결을 막지도 못했고 이재용 부회장을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만들어 삼성과 이 부회장의 미래에도 큰 부담을 지웠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습니다. 예, 적어도 연말까지는 지켜보겠다. 시한을 줬네요. 재벌 스스로 개혁하지 못한다면은 끝내 손보겠다. 이런 의지가 읽힙니다. 김상조. 왠지 상조회사 이름 같지 않습니까? 예. 별명이 네. 저승사자라는. 네. 예. 네. 김상조 위원장의 예리한 눈이 더 날카롭게 보입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라나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오늘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어제 한국일보가 보도하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일인 9월 17일로 옮길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보도했지요. 그런데 청와대는 이런 지시를 한 적이 없었다. 광복군 역사를 국군 역사에 편입시키는 문제는 검토해달라는 당부는 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과장된 기사였다고 하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 정신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관에 주목하게 됐던 소식이었지요. 광복군의 투쟁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있게 만든 힘이었음은 분명합니다. 참여정부 당시 국가보훈처가 광복 60년을 맞아 2005년에 내놓은 앨범 다시 부르는 노래에서 서문탁 씨의 노래 압록강 행진곡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우리는 한국 독립군 조국을 찾는 용사로다. 나가 압록강 건너 백두산 넘어가자. 우리는 한국 광복군 악마의 원수 저물리자. 나가 압록강 건너 백두산 넘어가자.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